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회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XY6020L이라는 모델인데요, 약 29,700원, 3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0V 20A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DPS5020 이 녀석 같은 경우는 50V 20A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 가격이 한 7만원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오히려 전압은 높게 쓸 수 있고 전류값은 똑같이 쓸 수 있는 이 녀석이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을 할 때 안전하게 또 충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DPS5020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그동안 항상 저는 사용하던 제품이 DPS5020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성능이 비슷하다면 저는 앞으로는 이 녀석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성능이 좋다면 제가 두 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너무나 저렴해서 두 개를 구입을 해서 뒤쪽에 있는 박스에 파워를 매립을 하고 동시에 두 대를 구동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나눔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 XY6020L이라는 모델을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과연 작동을 하는지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외관 모습이나 사이즈를 좀 살펴보면, 자, 위쪽에 XY6020L 제품이고요, 아래쪽이 DPS5020 제품입니다.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이 아마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회로 사이즈만 XY6020 제품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간 재료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열판에 팬도 하나씩 서로 달려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가격대는 2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실제로 구동을 해보고 만족스러우면 이제 이 비싼 제품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실제로 테스트 했는데 전류나 이런 게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좀 제대로 출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결할 부분은, 자, 이쪽에 보시면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충전을 할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나나 단자로 단자를 만들던지 아니면 집게를 바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면 되는 그런 단자고요. 자, 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0V를 넣는 회로가 아닙니다.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이쪽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DC 전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70V까지 입력을 줄 수 있는데, 자, 최대한의 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파워 서플라이를 씁니다. 자,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65V의 전압을 내는 파워고요. 그리고 전류값은 9.2A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최대 대략적으로 한 600W의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총 나갈 수 있는 전력이 600W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의 최고 출력인 60V에 20A는 사용이 안 돼요. 60V에 10A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회로로 충전하는 부분이 대부분 인산철 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 3셀이나 4셀을 충전하기 때문에 20A까지 사용을 하더라도 200W에서 300W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파워라서 저는 이 파워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워와 이 회로를 한번 연결을 해서 실제로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을 연결을 해줄 텐데요. 자,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220V의 전원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있는 65V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20V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파워 앞쪽을 보면 N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이 우리가 220V의 전선 두 개를 연결하는 곳이고요. 자, 이 세모 표시 같은 경우는 접지선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20V 코드는 여기에 있는 NL 그리고 접지선까지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접지선 같은 경우는 연결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NL만 연결을 해도 되고, 선이 3개라면 이 부분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파트 수거함에서 220V 전기 코드선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 코드선을 앞에를 보면, 자, 똑같은 표시가 있죠. NL 그리고 접지, 이렇게 3개의 구멍이 있는데, 일단 이 앞쪽에 전선을 잘라보면 3개의 전선이 나옵니다. 자, N하고 L은 220V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접지선만 찾으시면 돼요. 자, 아마도 접지선은 녹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보면
자, 피복을 벗겨보면 역시나 파란색이 나오고요. 갈색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녹색과 노란색 이 두 개의 색깔이 있는 이 전선이 접지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이 갈색 같은 경우는 NL 두 가지의 아무 곳이나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선을 살짝씩 따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220V 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볼트 체결식으로 돼 있는데 링 단자로 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전선만 연결을 하지만 우리가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이 빠져서 쇼트가 나는 경우는 우리가 뭐 가정의 전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링 단자로 잡아다녀도 빠지지 않게 쇼트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접지선 NL 이렇게 세 개의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220V를 한번 꽂아 볼게요. 이 파워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자, 전기를 꽂으니까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 파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파워가 구동이 되면 이제 65V 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V 플러스 V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3개 단자는 다 V 플러스 단자고요. 뒤쪽에 3개는 다 V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이쪽, 마이너스는 이쪽 아무 곳이나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서 65V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65.1V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뭐 세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해도 똑같이 나오고 첫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다 세 개가 똑같이 연결되고 세 개가 똑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65V 출력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V 플러스 V 마이너스에 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V 플러스 V 마이너스에 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줬고요. 자, 방금 전에 V 플러스 V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회로에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5V의 전압이 이 회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항상 극성 바뀌지 않게 확인하시고요. 자, 인 플러스가 앞쪽에 있죠. 그래서 인 플러스를 이쪽에. 자, 항상 전원을 꺼두신 상태에서 연결을 하시고요. 인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 이 파워에서 나오는 65V의 전압을 입력으로 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는 충전을 해야 되는 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서 집게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게 형태로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도 선을 연결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파워 서플라이 연결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220V를 꼽게 되면 이제 이쪽 파워 서플라이의 액정에 전원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파워에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액정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 아직 출력 측 이 집게로는 전기가 안 나오는 상태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값을 세팅을 해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를 한번 충전을 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배터리를 그냥 연결을 하게 되면 13.34V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니까 먼저 전압 세팅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CV가 깜빡이면서 지금 15V로 세팅이 돼 있었죠. 자, 인산철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6V로 충전을 하니까 자, 이 다이얼을 먼저 돌려볼게요. 자, 돌려보면 자, 15V에서 CV가 올라가죠. 자, CV가 깜빡이면서 15.09V. 뒷자리가 너무 느리면 0으로 맞춰놓고 한번 클릭. 그러면 앞자리로 오죠. 자, 이 부분을 6V로 맞춰줄게요. 또 클릭. 그리고 이쪽은 14.6V. 자, CV. 우리가 전압입니다. 전압은 세팅.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볼트나 암페어를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이제 cc에서 깜빡이게 되죠. 그러면 11.67 암페어인데 자, 암페어를 먼저 10암페어로 먼저 세팅을 해보고 충전을 시작을 해볼게요. 10암페어가 출력이 잘 되는지. 자, 이렇게 누르면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14.6V에 10A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만 이렇게 세팅을 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자, 전원 버튼 눌러 볼게요. 자, 전원 버튼을 누르니까 지금 이제
충전 전압은 13.74로 들어가고요. 자, 전류값은 10A로 충전을 하고 있죠. 그 아래쪽으로는 137W가 들어가고 있다고 와트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10A가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A가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이 플러스 선을 후크메타로 한번 찝어 볼게요. 자, 찝어 보면 자, 9.8.7, 9.87, 10A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류값은 되게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 맥스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0A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전류를 올리려면 볼트 암페어를 한번 누르시고요. 자, CV 말고 CC에서 10A에서 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최고 20A 세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9.9A 그대로 들어가고 있죠. 전류도 아주 잘 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14.6V가 되면서 전류값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줄여가면서 아마 충전을 할 거예요. 자, 회로가 좀씩 따뜻해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 뜨거운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방열판도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데 팬이 그래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잘 식혀주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소리는 이 파워 팬입니다. 자,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러운 거예요. 저렴한 대신 좀 시끄러워서 지금 이 파워에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지 이 팬은 거의 소리가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20A로 충전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3만원 가격대로 그래도 20A까지 출력이 되는 파워 서플라이를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워요. 자, 이제 14.58이니까 14.6V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전류값을 내려가면서 충전을 할 겁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만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4.6V를 세팅을 하고 배터리가 14.6V가 되니까 전류값이 0이 되면서 충전을 멈췄습니다. 원래 파워 서플라이들은 내가 원하는 지정 전압이 되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나오지 않아서 충전을 멈추게 돼 있습니다. 아주 잘 작동되네요. 자, 이번에는 집어등을 연결을 해서 이 집어등이 실제 출력이 몇 와트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도 파워 서플라이를 쓰지만 이 기기에 맞는 전압을 입력을 주고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또 몇 와트의 소비 전력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도 파워 서플라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는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집어등 같은 경우는 12V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12.6V를 전압을 세팅을 하고 출력을 해 볼게요. 전압일 때 전압에서 돌리면 자, 12.6V 세팅을 했고요. 자, 전류값은 20A로 놓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20A 넘지는 않을 거니까. 자, 이제 전원을 켜고 집어등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오죠? 자, 최고 밝기로 하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1A 140W를 소비하고 있죠. 이 집어등은 140W를 출력하는 집어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제품이 정상 구동되는지도 확인이 되고 몇 와트를 소비하는지 몇 암페어를 소비하는지도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0A로 충전도 아주 잘 됐지만 이렇게 제품 출력도 높은 출력도 아주 작동이 잘 되네요. 굿. 자, 이렇게 XY6020이라는 파워 서플라이 회로를 이용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을 해봤는데 너무나 만족스럽게 충전이 됐습니다. 전류값을 20A로 놨는데도 뭐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하게 나지도 않고 너무나 만족스럽게 또 만충이 되면서 전류값도 0A로 이렇게 멈추는 부분까지 기존에 우리가 DPS 5020을 사용하던 제품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품 테스트를 할 때도 실제로 제가 테스터기로 측정을 해본 전류값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DPS 5020이라는 제품과 거의 동일한 출력과 동일한 표시값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와, 가격 대비 3만원 치고 너무나 훌륭한 회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액정이 약간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원이 들어와 있다면 실수로 전원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이 좀 어려워서 실수로 쇼트 나서 이 회로가
고장 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의 판매처는 다이코리아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댓글 첫 번째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코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 포인트를 줘서 제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자, 이 제품을 두 개를 제가 하나로 합쳐서 케이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이코리아 카페에서 그 완성품을 추첨을 해서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카페에서 제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이벤트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행운을 잡아보실 분들은 다이코리아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두시고 자작에 대한 정보도 공유 받으시고 이 제품도 행운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쇼핑몰에도 저렴한 제품이 많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